안녕하세요. 제 27회 월간 벨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팀 정예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상현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습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끝난 줄 알았더니 장마가 다시 시작됐어요. 네,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혹시 원장님들 계신 음. 곳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이번 주 내내 하늘이 좀 구멍이 뚫려서 걱정이에요. 원장님들은 좀 바깥 외출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달 월간 벨톤 시작하기에 앞서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가 열심히 밀고 있는 코너가 있죠. 벨톡으로 들어온 문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정말 핫한 소식이죠. 저희 벨톤의 AI 보청기 인비전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제품 인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세션 벨톡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벨톡이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벨톡은 원장님들께서 벨톤 보청기를 직접 만져보시면서 생겨셨던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는 Q&A입니다. 이번에도 신청서에 질문을 작성해 주시는 칸이 있었는데요. 제품, 피팅, 수리 등 뭐 주제 상관없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벨톡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벨톡에서는 유독 제품에 관한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문의를 탑3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형 보청기 리시버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보청기에서 들리는 멜로디 소리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충전식 보청기가 충전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잠시만요. 새로운 아, 분이 등장하셨어요. 원장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벨토모층 영업팀 김영근 차장입니다. 네, 월간 벨톤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월간 벨톤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사장님께서 저희 벨톤 보청기의 척척 박사라고 유명하시던데 네, 맞으실까요? 척척 박사라고 생각하고 보청기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벨톡에서는 김영근 차장님과 함께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벨톡의 첫 번째 질문은 오픈형 보청기 리시버 어떻게 교체하나요? 였습니다. 네, 리시버 종류에 따라서 그 교체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 벨톤 리시버는 슈어피2와 슈어피3 리시버가 있으며 그 또 다른 말로 슈어피2는 SF2, 슈어피3는 SF3라고도 불립니다. 네, 먼저 슈어피2 리시버는 보장구 모델인 어메이즈 제품에 사용하는 리시버죠. 현재 단종된 레전드, 뭐 엘리 같은 모델부터 어메이즈 제품까지는 이 SF2 리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시버를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보청기 고정 락이 있어요. 이 락을 살짝 들어 올려주신 후에 리시버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슈어피3 리시버는 어메이즈 EU 모델인 어치브와 세린, 인비전 제품에서 사용하는 리시버입니다. 리시버 접촉 단자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곳을 아래 방향으로 꾹 눌러주시면 손쉽게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네. 영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영상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상은 저희 벨톤 보충기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벨톤 유튜브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원장님들께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유튜브 영상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입니다. 보청기에서 멜로디가 들려요. 네, 이게 무슨 멜로디일까요? 쇼피 3 리시버가, 네, 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제 쇼피 3 리시버가 임의로 변경되면 이런 멜로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리시버를 다른 리시버로 교체하면 보청기에 입력된 리시버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서 알림음이 발생합니다. 네, 시작음이나 배터리 경고음 등 보청기 멜로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보청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리시버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스맥스 피팅 프로그램에 보청기를 연결하신 후에 새롭게 변경된 리시버가 감지된 것을 확인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 이 단계를 진행해주지 않으시면 보청기 착용자 귀에서 계속 이 멜로디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버가 변경된 후에는 꼭 피팅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마지막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충전식 보청기가 충전이 안 돼요. 아, 최근에 그 충전식 보청기 사용률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충전 관련해서 문의 사항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충전식 보청기도 귓속형과 오픈형을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그 귓속형 충전식 보청기는 전원 케이블 연결 후에 반드시 충전기 뚜껑을 닫아주셔야만 충전이 시작됩니다. 귓속형 충전식 보청기는 충전기의 뚜껑을 닫지 않으면 충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저희 무선 코일 때문인데요. 벨톤의 충전 방식은 무선 유도 방식으로 저희 자기장을 이용해 전기를 전송하는 충전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보청기 내부의 코일과 그 충전기 뚜껑의 코일이 맞닿으면 충전기 코일에서 자기장이 생성되고 이 자기장이 보청기 코일의 전기를 유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랑 원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가 충전이 안 된다면 당연히 전원선 연결이 되었는지도 체크하시고 충전기 뚜껑이 잘 닫혔는지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사장님, 혹시 오픈형 보청기라면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오픈형 보청기라면 그 대기 모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기 모드 상태는 네. 뭘까요? 대기 모드 상태는 충전기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보청기를 24시간 이상 충전기에 두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다가 보청기를 꺼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이 장시간 충전기에 보관을 할 경우에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군요.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충전기에서 보청기를 꺼내도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싶으시다면 수동으로 꼭 보청기를 켜주셔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충전기에 전원선을 연결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대기 모드가 해제되니까 걱정 마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 세 가지 벨톡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장님, 월간 네, 벨톤 네, 처음으로 진행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을까요? 어, 많이 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간 벨톰에 참여를 해보니까 진행하시는 두 분이 정말 뭐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짧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비가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과 함께한 벨톡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시 왔습니다. 과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짝꿍 옥수수 많이 떨렸어요. 네, 저 다시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잘하던데 뭐. 네. 저희 이제 제일 중요한 컨텐츠가 남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희 따끈따끈한 신제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벨톤 인비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의 이름은 인비전입니다. 인비전은 마음속으로 그리다, 상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선명한 소리로 다시 삶을 그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인비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기반의 기술, 그리고 사운드가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 시끌시끌하죠. 네, 맞아요. 이런 상황이 좀 보청기 착용자들에게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보청기 착용자들은 조용한 상황에서 말소리를 잘 듣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소음 상황에서도 말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 대다수의 보청기 착용자들은 아무리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소음 속 청취가 여전히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의학저널 란셋의 치매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 환경에서 청취가 어려운 난청이는 치매 발병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음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잘 들리는 보청기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난청이 발생하면 뇌의 자연스러운 소리 처리 능력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AI 보청기라도 사용자가 선호하는 소리에 대한 완벽한 구현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비전은 뇌의 자연스러운 소리 처리 기능을 AI 기술로 증강시켰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벨톤의 청취 철학이 나오는데요. 벨톤은 AI가 뇌의 기능을 단순히 대체하거나 인공적으로 소리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난청으로 인해서 약해진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을 그저 보완하고 증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톤은 인간 중심의 접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이 AI가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소리 처리 능력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선호도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AI가 먼저 소리를 듣고 분석을 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과 최적화는 사람의 지능과 조절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이런 접근을 위해서 저희 인텔리전스 어그멘티드 IA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IA는 한국어로 증강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 이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인공지능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인공지능 AI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 인공지능 AI의 정의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건 인간이 없이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이와 반대로 좀 증강지능 IA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생각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요약을 하면 AI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게 만들자. 그리고 IA는 기계가 인간을 도와줘서 인간을 더 똑똑하게 만들자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비전은 이런 IA 개념을 기반으로 AI 기술로 증강시킨 사운드를 제공하여 청취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네, G&L 보청기 솔루션에서 AI는 오랫동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기술을 오랜 기간 사용해 오고 있었죠. 여기에는 자동 환경 분석 및 자동 방향성 조절, 그리고 자동 소음 조절 기능, 피드백 이레이저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비전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딥러닝 기술까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비전은 머신러닝과
이 딥러닝 기술 모두 사용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 전에 이 용어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들을 먼저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머신러닝은 AI의 근본이 되는 기술인데요. 어떤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도 야, 너가 뭐 해, 너가 뭐 해, 이렇게 딱딱 정해주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딥러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기존 머신러닝보다는 좀 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며 그 스스로 학습하고 수행하는 고급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N이란 딥러닝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데요.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다층 구도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노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단계별로 처리하고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딥러닝 D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비전은 이렇게 또렷한 소리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DNN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1350만 개의 문장 데이터를 통해 훈련이 되었고 390만 개의 사운드 맥의 변수를 활용을 했으며 하루에는 4조 9천억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네,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인비전이 문장 데이터로 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대화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고요. 발음이나 억양, 그리고 대화의 속도까지도 학습함으로써 말소리를 최대한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운드 샘플이 아닌 문장 데이터이다 보니 좀 더 정확하고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저 이 1350만이라는 숫자 좀 가늠이 안 가는데 큰 거죠?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숫자가 체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큰 숫자다라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20년 정도에 걸쳐 발화하는 문장의 개수가 1350만 개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대한 양으로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아요. 그러면 이 계속 DNN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DNN 기술이 인비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DNN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음 제어에 활용이 됩니다. 소음 제어는 기존 보청기에도 있었던 기술인데 인비전의 소음 제어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DNN 소음 제어 원리 설명에 앞서서 기존 소음 처리 방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기존 보청기의 소음 처리 방식은 실시간으로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뒤에 소음과 말소리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뒤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음은 줄이고 말소리는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소음이라고 하면 좀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서 불규칙한 진폭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이런 대화 소리, 말소리는 주로 한 500에서 4000Hz 범위에서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보청기는 소리의 주파수나 진폭 변화를 분석해서 말소리와 소음을 추정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왔었습니다. 이 기존의 소음 제어 방식이 100% 정확하다면 좋을 텐데 분명 한계점도 있었겠죠? 맞아요. 우리 대화를 할 때 자음, 예를 들어 시옷이나 지읒 발음처럼 이렇게 소리의 특성이 좀 불규칙한 경우에는 말소리로 인식되어야 할 부분까지 소음으로 오인이 돼서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이 DNN 기반의 소음 제거 기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DNN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왼쪽의 인풋 부분은 소리가 입력되는 곳이에요. 이 인풋 부분을 통해서 모든 사운드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인풋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된 다양한 소리 신호들은 주파수, 강도, 시간, 정보 이런 것들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나뉘어 각각의 노드들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노드들은 입력된 소리 신호에서 좀 유의미한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학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 부분은 DNN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소리 신호가 출력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청기의 경우에는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말소리만 남기고 소음이 제거된 소리 신호를 이 아웃풋 부분으로 출력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시기 쉽도록 DNN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 말소리가 같이 섞여 있는 소리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켜켜이 쌓여있는 노드들을 통해서 각자의 특징 추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말소리와 소음이 구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DNN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청기로 소리가 입력되면 각 층에 있는 이 노드들은 해당 소리의 주파수나 진폭같이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말소리인지 소음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하얀 점으로 보이는 노드들이 각자 맡은 파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노드는 소리의 주파수를 분석을 하고 저 노드는 소리의 크기를 분석하는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파수나 강도 변화뿐만 아니라 리듬이나 음색 같이 좀 복잡한 소리 패턴도 인식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로 말소리와 소음의 패턴을 구분하는데 최적화된 가중치 값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네, DNN은 마치 우리 인간이 이 뇌의 뉴런을 통해서 여러 층으로 이 쌓아있는 노드를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합니다. 인간이 그냥 시끄러운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뭔가를 막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건 소음이고 이건 말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듣게 되는 것처럼 DNN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드들을 통해서 소음과 말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처리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데이터가 바로 인비전의 DNN 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보청기 안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인비전은 듀얼 칩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먼저 360 칩은 환경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소리 환경에서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여기에 딥러닝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배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DNN 칩이 더해졌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에서도 말소리를 훨씬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비전의 강점은 듀얼 프로세서로 각 칩이 서로 맡은 일만 전담하도록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효과적인 소음 제어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 및 저희 배터리 효율도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개의 칩이 인간의 뇌와 결합이 됐을 때 청취 경험이 더욱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DNN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비전에서는 새로운 트루포커스라는 기술이 탄생되었습니다. 어, 저희 기존의 울트라 포커스도 다중밴드 기술을 통해서 중주파수 대역의 양이 빔포밍 기능으로 소음 환경에서 또렷한 청취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울트라 포커스와 달라진 점은 말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주파수 대역의 빔포밍 범위가 저주파수 대역까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듀얼칩 소음 제어 기술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 속 청취에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죠. 요 앞스 요 슬라이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투르포커스는 양쪽 보청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주는 기술인 양의 빔포밍의 범위가 저주파수 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소음 상황에서도 좀 더 정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트루포커스를 사용하게 되면 AI 기반의 트루노이즈 리덕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경쟁 소음에 비해서 말소리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보다도 약 2dB의 SNR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트루포커스는 저희 소음 상황에서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직접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울트라 포커스 기술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었지만 트루포커스의 경우 소음 상황에서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만 활성화되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트루포커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히어맥스 앱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시거나 아니면 도청기에 있는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글로벌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많은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보청기 착용자들이 소음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정확하게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네, 자동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작동을 줄여 오작동률을 낮추고 배터리 효율까지 높일 수 있었으니까요. 긍정적인 신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비전의 기능적인 부분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인비전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충전식 마이크로 오픈형과 배터리 타입의 오픈형 총 세 가지입니다. 네, 최신 기술인 듀얼 칩과 트루 포커스는 신제품 충전식 보청기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형 보청기에도 기존 기술보다는 더욱 향상된 클리어 포커스라는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입 보청기를 선호하는 고객에게도 기존보다 훨씬 더 향상된 만족도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인비전에 들어가는 이 듀얼 칩 때문에 사이즈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 듀얼 칩이 탑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린 마이크로와 동일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역시 GN의 기술력 뿌듯합니다. 네, 리시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시던 세린 리시버와 동일하게 슈어피 3 리시버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슈어핏 3 리시버 교체하는 방법은 1세션 벨톡에서 잘 들으셨죠? 네, 또한 저희 마리 리시버 옵션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마리는 리시버에 한 개의 마이크가 추가로 결합된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보청기 양의로 착용을 하셨을 경우에 마이크를 총 6개를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저희 GM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인데요. 오픈형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마이크가 이렇게 귀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를 집음하고 전달해주기까지의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보청기 착용자들이 흔히 불편해하는 음질의 부자연스러움, 기계음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리 리시버는 귀 안쪽으로 들어가는 리시버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를 한 개 더 배치해서 웨이도 안쪽에서 소리를 집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두상과 웨이도 특성을 반영하여 지분된 소리는 아무래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보청기 착용하고 바람 많이 부는데 가면 엄청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럴 때도 마리 리시버를 사용하시면 피팅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바람 소음 감소 기능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최대 22데시벨의 자연스러운 바람 소리 감소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리 리시버는 바람 소리 또는 울림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고객분들께 적용해 보시면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컬러 옵션도 확장되었습니다. 기존 8가지 색상에서 10가지로 훨씬 더 폭넓게 늘어났어요. 저희 코리아 에디션이에요. 네이비 블루와 레드 색상이 추가됐습니다. 저도 교육 다니면서 네이비 블루 색상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보셨던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이쁘다고 칭찬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청기 내 외부 모두 IP68 등급 나노 코팅 역시 동일하게 적용됐고요. 또 마이크 커버가 추가된 디자인으로 고장률을 좀 더 낮추고 견고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인비전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제품 대비 배터리 효율의 저하 없이 성능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대 30시간까지 구동이 가능하고요. AI 트루 포커스 기능만 활성화해서 하루 종일 사용하시더라도 최대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AI 보청기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효율 유지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배터리도 다 잡았네요. 그리고 저희 인비전에는 크로스 옵션도 추가되었는데요. 인비전 전용 크로스는 모든 오픈형 제품과 등급 상관없이 호환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건 인비전 전용 크로스기 때문에 세린과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돼요. 인비전 크로스는 인비전 보청기랑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크로스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리시버는 가장 작은 LP, 이어돔은 오픈돔으로 사용을 해주심을 권장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차세대 블루투스인 오라캐스트는 세린 때부터 적용됐던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비전에도 당연히 블루투스 LE 오디오 오라캐스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마이크 플러스와 TV 스트리머 플러스처럼 오라캐스트가 지원되는 이 무선 액세서리들이랑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라캐스트라고 하는 건 사운드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블루투스 시스템인데요. 이 기술은 과거에 난청인들을 위해서 개발됐던 FM 시스템 혹은 텔레코일과 방식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개발됐던 FM 시스템이나 텔레코일 기술은 아무래도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음질이나 배터리 효율 면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농아학교나 보청기 착용자들에게 한해서만 좀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던 기술들입니다. 네,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엘리 오디오는 난청인들뿐만 아니라 건청인들까지도 모두 같은 사운드를 공유해서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광범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오라캐스트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화관에 오라캐스트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인비전을 착용하고 있는 난청인뿐만 아니라 주변 소음에 방해 없이 좀 프라이빗하게 영화를 즐기고 싶은 건청인까지도 헤드셋 같은 개인의 음향 장비를 착용하고 영화 사운드를 공유받아서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뭐 공항, 스타디움 이런 같은 공공장소에서 좀 보다 깨끗한 사운드를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게 된다니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저희 GN과 콜라보해서 오라케스트를 활용한 세계 최초 공연을 진행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이전에 월간 벨톤에서도 잠깐 공유 드렸었죠. 해당 내용은 히어링 리뷰에도 게재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이나 호주에 비하면 오라케스트라는 기술이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벨톤에 가장 먼저 도입된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라캐스트가 와이파이처럼 좀 빠르게 보급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와이파이가 지금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될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이처럼 오라캐스트 역시 도입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인비전은 기존에 있었던 블루투스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한 차세대 블루투스인 엘리 오디오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연결성을 가진 보청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네 가지 꼭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음 속 청취 기능이 더욱 개선됐고 AI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와 배터리 효율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오라캐스트까지 탑재되었다는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로 정리해 놓은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인비전 트레이닝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또 어느새 한 달이 지나 27회 월간 벨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식사 아직 못 하셨겠죠? 배고파요. 저희도 얼른 끝내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니까요. 원장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